네, 돈이 모이는 곳의 머닝 전략. 이번에는 시장에 여러 변수들이 있죠. 이슈 점검하고요. 변수 점검하고 섹터 전략까지 세웁니다. 언제나 중심 잡힌 시각을 보여주시는 블로크 이동훈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1번 질문은 엔비디아죠.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정말 좋은 실적을 냈는데 평가 좀 해주시고 국내 반도체주에 미치는 영향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일단 실적은 대부분 다 예상치 넘을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거에 이제 충족했다라는 건 이제 상당히 네. 다행인데 시장에서 이제 주목했던 건 다음 분기 실적 전망치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 예상했던 건 620억 달러 정도 매출 나올 거야. 이렇게 이제 가이던스 제시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심 시장에서는 정말 그대로 발표하면 실망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 기준을 640억 달러 정도 기준으로 잡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젠슨 왕이 650억 달러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 미국 기업들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650억 달러 제시한 거 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충분히 뭐 버블 때문에 뭐 실적이 꺾이고 성장이 꺾이고 이런 걱정은 덜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보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버블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온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AI 자체가 단지 뭘 물어보고 답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있어서 이게 응용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게 이제 거의 피크냐 아니면 이제 초기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젠슨 왕의 입장은 초기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해서 시장에서 좀 안도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건 그러니까 우리 증시 영향에서도 초반에 이제 올라갔다가 잠깐 이제 매도가 나오는 이유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엔비디아의 가이던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설비 투자가 많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최근에 돈 많이 집행하면 여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논란이 좀 따라오다 보니까 이건 또 어떻게 시장에서 판단할 거냐. 여기에 대한 어떤 걱정이 좀 일부 있다 보니까 초반에 밀고 올라갔다가 이제 잠깐 좀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AI 버블론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 우려를 부분 해소했다. 이런 자막인데 정확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 날려버리고 묻지마 투자로 가면 무조건 좋을 거라고 보기에는 네. 주가 레벨도 많이 올라와 있고 투자도 과잉 투자가 꽤 많이 되고 있어서 그런 논란은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AI 관련주들은 엔비디아는 좋은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고 국내 반도체도 상승하는데 AI 관련된 이게 사실 엔비디아나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밸류 체인들의 움직임들은 이제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게 최근에 조금 신경 쓰이는 건 기존에는 그냥 많이 올랐다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면 뭐 쉬어가면 되지 이건데 그 재물을 걱정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저렇게 쓰는데 만약에 투자했다가 내가 이제 비싸게 들여서 카페 차려놨는데 손님이 안 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단계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헛돈 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걸 또 부추기는 주변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유명한 사람들이 나는 이거 줄였어, 팔았어 이런 얘기하고 있고 재무제표 저기 또 순이익을 좀 감추는 것 같아, 속이는 것 같아 뭐 이런 어떤 메시지들도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좀 있는 데다가 최근에 좀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금리는 안 한다고 하니까 낮아진 금리로 자금 끌어다가 이걸로 좀 더 투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투자자들이 좀 살짝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빠지면서 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제 같이 또 밀리고 이런 구도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차트로 보고 계신 게 여러 가지 자산들에 대한 변동성인데 저기서 오렌지색으로 보고 계신 거 지금 빠져있는 추세를 보고 계신 게 저게 비트코인 추세입니다. 근데 저건 아예 그냥 손실 라인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게 왜 문제가 되냐면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 중에서는 상당 부분이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거나 곱하기 2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ETF 쪽에서. 그러면 여기서 손실이 났다라는 건 다른 걸 팔아가지고 여기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팔았을 때 그 성향이 비슷한 게 AI를 투자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안정되지 않으면 AI 주들이 좀 흔들릴 수 있어서 당분간은 이 두 개가 좀 안정되는지 여부를 좀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큰 흐름으로 볼 때는 이거는 그냥 뭐 큰 성장의 초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인터넷 혁명이 나왔을 때 그 예전에 혹시 네치케이프
기억 나시나요? 네. 인터넷 초기에 그렇죠. 익스플로러 나오기 네. 전에 넷스케이프부터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등장하고 나서 그 사이클이 보면 지금 그 챗 GPT 사이클하고 되게 비슷하게 갑니다. 주가 추이가, 그러니까 지수 추이가. 근데 그때 5년 넘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년이라고 본다라면 과거의 어떤 기술적 성장 패러다임으로 볼 때 이런 혁명적인 신기술 나오면 5년은 갔다. 뭐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 아직은 뭐 일시적인 매물 소화 이후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거칠은 매물 소화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저거만 보면 뭐 흔들지만 올라갈 룸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근데 챗 GPT는 지금 오픈AI 상장이 안 됐잖아요. 이건 뭘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건가요? 아, 저거는 저희 나스닥 지수하고, 네. 네, 그거하고 이제 과거에 넷스케이프 때 올라갔을 때 나스닥 시장하고. 그때 예, 나스닥 지수 그림이 예, 거죠? 맞습니다. 네. 예. 넷스케이프를 모른다 그래야 되는데 안다 그러면 옛날 사람인데. 그런데 금리 얘기하셨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꺾였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12월 금리 인하가 좀 불투명해졌거든요. 네, 예. 거의 뭐 반반, 오히려 동결 확률이 조금씩 높아지기도 하는데요. 그러게요. 가능성 그리고 금리를 안 내리게 되면 시장에 반영이 지금 된 걸까요? 아니면 추가적인 또 영향이 있을까요? 오늘 아침 기준으로 이제 금리 동결 확률이 65% 넘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잠깐 이제 뭐 인하 확률 31.8%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차라리 이제 동결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직전까지가 5대5였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그렇죠. 반반. 그러니까 네. 한 달 전에 90대1이었다가 인하 쪽이 90이었다가 최근에 거의 일주일 이상은 5대5 정도여서 차라리 이렇게 결정 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결정 나면. 왜냐면 그렇죠. 시장에서 받아들이니까 그걸 그죠? 예,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월에 이렇게 QT가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금리 인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차라리 이렇게 불확실성을 좀 제거해 주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매물 지나가고 또 안정될 수 있어서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정돈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제 관심 있는 섹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반도체야 뭐 사실 흔들림 없이 가고 있는 거고요. 흔들릴 때마다 개인 투자자들은 뭐 오히려 사는 형국이고 지수도 반영을 해줍니다. 다음 이제 기대하는 몇몇 섹터 가운데 하나가 이제 바이오인데요. 그죠? 예. 반도체 지수가 쉬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왔고 ABL 바이오 효과도 있었고요. 네. 주춤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네. 연말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바이오주는 어떻게 볼까요? 예, 제가 그 2주 전에 제약바이오 한번 관심주로 이렇게 올렸었잖아요. 근데 네. 제가 그 증권방송 20년 하면서 처음 제약바이오 관심 있게 보라고 얘기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되게 싫어합니다. 네. 연구 성과를 눈으로 확인해 보기가 좀 어려워서 되게 불편해하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ABL 바이오 자체가 어떤 기술력이 좀 입증이 되면서 대형 계약을 성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뇌에 막이 딱 있고 이걸 갖다가 뚫어내기 어려운데 그걸 뚫어낼 수 있는 어떤 기술력. 그렇게 되면 이거 다른 병에다 응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관심을 갖고 성공하면 돈 더 많이 줄게. 일단 계약금 이만큼 가져. 이런 계약들이 실제로 나오다 보니까 네. 투자자들이 이제 제약주가 막연하게 어떤 연구 성과만 보는 게 아니라 크게 보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AI로 적용되면 임상실험 비용 뚝 떨어뜨릴 것 같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응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제가 보기에는 뭐 연구 성과 이런 거보다는 시장이 불안할 때 좀 대안주로 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에 집중됐던 자금이 AI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다 보니까 이제 제약주로 좀 분산하는 다른 관심으로 넘어가는 측면도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뭐 엔비디아 실적 하나로 모든 걸 뒤집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한동안은 좀 제약주에 대한 관심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장기 투자용이라기보다는 지금의 어떤 혼란스러운 장에서 대안주 정도로 잠깐 좀 올라가는 정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연말 이내에 어떤 결론을 내는 그 정도로 좀 한정해서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생각하지 못했던 이슈인데 중일 간의 일 중 간의 갈등으로 국내 여행주, 카지노들, 소비주 이런 쪽이 부각을 받습니다. 마침 또 연말 시즌이기도 한데요. 이게 단기적인 영향으로 그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힘을 내면서 재료 가치를 줄 것이냐가 사실 궁금한 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예, 이게 뉴스가 좀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일본 총리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지율이 올라가는 입장에서 이제 중국한테 굴복할 수는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강한 메시지, 강한 대응 나올 거고 오늘 뭐 나온 언론 기사들 보니까 일본 쪽 여론도 뭐 오지 마라 차라리 뭐 안 와도 되지 뭐 이런 식의 입장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러다가 갑자기 또 타결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한동안 이런 국면은 좀 이어질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또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또 친한 척 할 수도 있거든요. 전략적으로 보면 외교적으로 보면 그래서 한국 관련된 종목군들 중국인 관광 관련된 종목들 뭐 카지노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가는 측면도 있는데 이게 한알령 해제하고도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광범위하게 보면 엔터주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좀 중기적인 관심권에 두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행주들이 먼저 반응을 했고요. 카지노, 화장품이 오늘 굉장히 강한데요. 화장품은 사실은 조금 애꿎은 섹터죠.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그죠? 예. 기대치 충족 못했다고 하고 반도체로 수급이 가면서 많이 밀렸는데요. 오늘 화장품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어떤 그 소재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관련주들이 꽤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예. 예측은 어렵지만 사실은 가능성들을 내포하고 있는 섹터라는 거고요.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 가능성. 네. 증권주는 지금 어떨까요? 증권주, 지주사는? 사실 지난주 기사에 의하면 이번 주 중에 좀 발표될 것 같이 보도가 네.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목요일인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데. 아까 기사가 뭐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좀 이게 사실은 발표되는 게 아니라 이제 법안 올리는 거 정도 네. 수준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 정도만 가지고도 좀 반응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조율되고 있는 게 자사주를 1년 이내에 다 소각하게 해야 되는데 소각하면 안 되는 회사들도 있을 거니까 그 조건을 어떻게 줄 거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조율 중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조율이 되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잠깐 우리가 이제 주춤하고 있었던 국내 증시 부양 관련된 이런 정책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서 뭐 증권업종이라든가 지주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런 면에서 또 주목을 다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네. 증권주는 뭐 일관성 있게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는 섹터이고요. 증권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또 실적이 뒷받침이 되잖아요. 그죠? 예. 기대감만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코스피가 4,000선을 놓고 줄다리기 흔들렸다가 4,000 회복하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로 뭔가 좀 조정을 이제 탈피하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연말 전략하고 포트폴리오 전략 좀 알려주십시오. 예, 올해 하락률 탑10 중에서 4번이 11월에 나왔더라고요. 변동성이 막 예, 컸다는 그러니까 거죠. 근데 네. 그렇게 탑10 하락률 4번이나 나왔는데 결국엔 박스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3,900, 4,200 네. 사이에서.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요란하되 꺼지진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서 그러면 변동성이 요란할 때마다 기존의 주도주들 뭐 반도체라든가 지주사라든가 뭐 이런 어떤 상법 개정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것들 계속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시장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계속 받고 있는 게 관세 부분 해소가 된데도 자동차가 아직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자동차라든가 이런 주변 부품주들에 대해서도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섹터는 다 얘기한 것 같고요. 2차 전지 얘기 안 했네. 2차 전지는 시각 어떠시? 30초만. 2차 전지가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AI 열풍 떨어지면서 ESS에 대한 부담이 다시 또 커졌거든요. 근데 결국엔 ESS는 또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AI만 살아나면 2차 전지는 후속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최근에 강했던 종목은 계속 또 다시 한번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자동차, 증권, 지주사 핵심적인 관심 종목, 관심 섹터입니다.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